구독, 좋아요. 자, 일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안이 있죠. 전작권 전환 문제, 종전선언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텐데요. 김진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한 2, 3일에 걸쳐서 계속 그쵸. 전시작전권 통제 문제 계속 나오네요. 네, 한 9일경부터 이제 관련 보도가 나온 건데요. 지금 이제 보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관에서도 그렇고 무역 그 협상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한국을 향해서는 이 방위비 인상 요 부분까지도 지금 이렇게 가중된 그런 상황입니다. 9일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런 지금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이 전시작전 통제권, 이 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검토한다. 뭐 이제 요런 게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카드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가 나온 것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미 양국 정부가 통상 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의 전작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지금 별도로 협의 중이다라는 그 소식이 추가로 또 보도가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새 정부 출범 후에 처음으로 이 NSC 전체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보 현안 점검하면서 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이 심도 있게 서로 뭐 논의도 하고 또 보고도 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전작권 전환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일에서 8일 이 워싱턴 DC 찾아가지고 이 마코 루비오 이 미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하고 이 통상 국방 현안 논의했었는데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위성락 실장이 말은 아꼈습니다만 요 통로로도 논의가 됐고 그리고 다른 통로로도 지금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 잘 아시겠지만 주한미군을 재조정하고 감축하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주한미군 특히나 이제 중국의 대중전략 차원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전작권을 이전해 달라라고 하는 거를 카드로 삼겠다는 것부터가 상당한 그런 그 파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전 11일 오전 입장을 통해서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에 계속 논의되어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미국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라고만 일단은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 달 1일에 한미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좋아할, 내가 만족할, 흡족할 만한 그것을 안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25% 때리겠어 뭐 이랬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요 기간 안에 이렇게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전작권 문제가 이 전환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종전선언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게 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뭐 한미 연합사 해체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텐데요. 그렇죠. 이 통상 압박과 함께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튈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종전선언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요게 이제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 거를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협상 카드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관세 협상에서 요 부분도 카드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이 그리고 일본과 함께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저 기사 제목처럼 지금 한국, 일본 다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 없이 다 겉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일본이 다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이면서도 이 트럼프로부터의 딱 콕 집어가지고 지금 타겟팅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가장 문제는 지금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정부입니다. 지금 한국은 아직까지도 정상 간의 접촉이 없습니다. 정상회담이 없어요. 예. 이재명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기가 이제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간신히 며칠 뒤에 20분 정도 통화한 게 전부였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캐나다까지 날아가가지고 G7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불발이 됐고 그 이후에 뭐 나토 안 갔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위성락 그 실장도 사실 미국 왜 갔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뭐 못 박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 한미 정상회담 전망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점 이런 것도 전혀 지금 그 확정된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교, 경제, 통상 뭐 이런 관계부처 장관도 여전히 지금 공석이고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미국 특사로 갑자기 김종인, 뭐 김우영, 예. 이현주 이런 사람들을 지금 내정했다고 하는데 예. 이런 사람들이 관세 협상이나 안보 현안의 전문성이 있나요? 관련이 없죠, 별로. 뭐 이 분야의 통상 안보 관련해서 뭐 무슨 제대로 된 활동을 했다든가 뭐 기관의 어떤 전문가로서 어떤 능력을 보였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 경제 매체에서는 이 김종인 같은 경우는 80년대부터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그 공화당 인맥이 상당하다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레이건 아니 부시, 그냥 그거는 부시 사교 인맥이라죠. 관계고요, 그죠? 예. 예, 그건 그냥 사교적으로 맺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관세 협상하고 안보 현안에 관한 이 협상, 요 살떨리는 지금 이 지금 상황에서의 무슨 전문성과 무슨 그 성과를 낼 수가 있겠느냐? 그냥 사교 활동을 잘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 미국 특사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조금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요 기사를 준비했어요. 예. 이게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요. 예. 지금 저게 이제 니케이 신문이거든요. 예. 이 트럼프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또 미국하고 빈번히 접촉도 하고 있는데 8월 1일에 관세를 미국이 물리겠다고 하는 그 발표를 놓고 보면 한국하고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재명 민주당보다도 이시바 총리가 지금 트럼프하고 더 공개 갈등을 표출 중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러고 막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근데 시게루 총리가요 10일 이 후집 TV 나가가지고 안보하고 에너지 등에서 미국 의존에서 더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뭐 말을 들으라 뭐 이런 거라면 얕보지 말았으면 한다. 이게 바로 그 전에 9일 하루 전날 9일에 지바현에 가서 참의원 선거 지원 연설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시게루가 얕보일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국내 한국의 한 통상 무역 전문가, 이 무역 통상 쪽의 전문가가 있는데 국내에 한 전문가가 이제 뭐라고 이 시게루 총리의 발언을 코멘트를 했냐면 현직 수상이 나메루 이게 이제 뭐 완곡하게 말하자면 얕보다인데 나메루. 예. 근데 이 나메루라고 하는 게 일본어 어감을 더 살리자면 우습게보다 깔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대화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이 나메루 이 동사가 우스워 보이냐? 날 깔보냐? 이런 거에서 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거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게루 총리가 미국 트럼프를 향해서 깔보지 마! 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상당히 놀랍다. 그러니까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국내 유권자를 의식한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시바 총리가 미국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드러낸 게 좀 그대로 느껴지는 말이어서 좀 놀랍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일본이 이 트럼프를 향해서 공동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국내 전문가들의 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당장에요. 한국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 카드를 던진 거는 전혀 특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떼놓고 심각하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외교통상부의 이 위성락 등등과 함께 오래 근무했었던 이 김건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과거 정부에서 추진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 앞서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전작권 환수는 그동안 쭉 한미 양국 해왔던 논의야라고 얘기했지만 통상적인 그 이야기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김건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과거 정부에서 추진할 때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왜?
미국의 국방 전략이 변화했다. 지금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에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통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 저지 그리고 미 본토 방어가 유일한 기준 시나리오라고 밝힌 바가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위협은 해당 지역의 동맹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최종적으로 미국이 확장이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성급하게 전자권 전환 그게 추진이 되면은 이게 지금 한반도의 전쟁 억제 그리고 유사시 북핵 이 북한 격퇴 임무의 대부분을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자권 환수라고 하면서 이게 마치 군사 주권의 회복인 것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이라면 이재명이 밀어붙일 것이라면 안 된다. 이거는 무책임한 안보 퍼퓰리즘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자권 전환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강화시키겠습니까? 약화시키겠습니까?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공백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당장에 지금 우려가 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요 전자권 환수를 카드로 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런 멘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카드라는 게 해당 사안에 있어서 상대가 목을 매지만 우리는 큰 이익이나 손해가 걸리는 것이 아닐 때 구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 카드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유리하게 우리의 무기처럼 삼을 수 있는 거가 카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미 전자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굳이 니네가 달라고 하면 그냥 줄게! 라고 하는 게 이미 2010년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평시작전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YS 때 그 환수가 됐고 지금 전자권만 계속해서 지금 되는데 이미 2010년부터 미국은 그냥 언제든지 사실 주겠다는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카드가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전자권 환수 요것도 대단히 지금 우려가 스럽고 그리고 관세 협상에서 이거를 연관해서 카드로 삼는다? 이게 우리가 트럼프를 상대로 했었을 때 무기로 삼아서 쓸 수 있는 우리가 유리하게 쓸 수 있는 내밀 수 있는 이게 카드가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합참 의장이 이 관련해서 전시작전권 관련해서 사실은 의견을 냈다고 그러죠. 안규백 후보자가 합참 의장한테 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정찰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미국의 정찰 자산이 있죠. 위성을 통한 365일 24시간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정찰을 통해서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걸 우리는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미 2014년도부터 있었던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 우리도 굉장히 취약하다. 북한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갑작스럽게 기습적인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할 때 그걸 우리가 상설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찰 자산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전자권 전환은 현재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그 합참 의장이 이 안규백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한테 보고도 했다고 하죠. 자, 그 문제도 있고 이번에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지금 방미 특사, 미국 특사로 갈 사람들 중에 일부가 왜 종전선언 관련해서 가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사 보시면은 딱 드라이하게 행사 소개하는 저 기사가 하나 딸랑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72주년 맞이해서 한반도 평화와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를 주제로 한 코리아 피스 포럼. 이게 이제 23일 미국 연방의회 레이번 하우스 빌딩에서 개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포럼이요, 좀 누가 이제 거기 이 포럼을 주도하고 하는 거를 지금 좀 뜯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 하원의 대표적인 친한파로 꼽히는 이 민주당 캘리포니아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최를 하고 그리고 미주 한인 유권자 시민단체인 미주 민주참여 포럼 여기 대표가 최강철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최광철. 여기서 이제 후원하는 정기 연례 행사다 정도인데 딱 요게 이제 드라이하게 행사 소개가 될 텐데 근데 이 최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문재인의 경희대법대 후배입니다. 재미 사업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이 단체가 지난 몇 년 동안 한반도 종전선언을 이 미 정가에서 계속해서 여론
때를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하고 북한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뭐 평화협정, 로드맵 마련, 뭐 요런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의 통과를 앞장서 왔습니다. 근데 이 미국 그 민주당도 그렇고 특히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너무나 이 냉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앞서 의회 회기 때 다 폐기가 됐고 이번에도 폐기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추진해 왔던 그런 단체예요. 미국 내에 민주당 단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대표부터가 문재인의 법대 후배고 근데 이 단체가 계속해서 종전선언 추진했었던 곳이란 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근데 지금 이번에 특사로 가는 미국 특사로 가는 김우영이 거기서 또 저렇게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 브래드 셔먼이 키노트 스피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김우영이 연단에 올라서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그리고 저 문재인 후배가 하는 저 단체가요. 저 브래드 셔먼에게 훈장 수여 프로젝트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브래드 셔먼이 어떤 사람이냐? 트럼프하고 공개적인 언쟁을 벌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 지금 훈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가 하는 행사에 민주당 김우영이 특사로 가서는 저 행사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특사의 목적이 뭐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과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하고의 최소한의 좀 우호적인 유대는 구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런 대미 특사가 트럼프하고 대놓고 공개 언쟁을 벌인 바가 있는 민주당 캘리포니아의 브래드 셔먼에게 훈장 수여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는 그 단체 행사에 가서 저렇게 그 프리젠터로 저렇게 얼굴을 딱 박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저 단체는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미 의회의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 앞장서왔던 단체다. 이게 너무 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철수 주장을 하는 빌미가 될 거고 또 이것 때문에 남남 갈등도 상당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작권 한 수도 카드로 삼겠다고 하지. 그리고 미국 특사가 저런 행사 가서 행사 참여한다고 하지. 이것들 다 맞물려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전작권 전환 문제하고 여기에 종전선언까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 좀 주요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김진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